한동훈이가 방금 기자회견 시작했어요. 국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최혜병 특검법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에 대한 찬성 의견이냐 반대 의견이냐 라는 부분. 또 하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정치인이면 반드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본인의 과거의 행적,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되면. 이제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치인이 됐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혹을. 또 하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본인 아직도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날 동선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본인 자녀 허위 스펙에 대한 의혹, 조국 자녀인 조민 씨에 준하는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국민들이 그래야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이 기자들은 어떻게 질문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본인은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찬성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의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서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당정 관계 중요한 부분이겠죠.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수평적 당정관계.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실용적으로 부분.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수평적 2년간 당정관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이제 윤석열한테 반기 드리겠다는 지금 건데. 그죠?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입니다. 윤석열 눈치 안 보고 국민 눈치 의석수가 를 부족한 보겠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평적 당정관계. 윤석열한테 반기 제가 그 드리겠다는 역할을 거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질의응답 있을 겁니다. 질의응답에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죠. 이거 말 없으면 아무것도 다 거짓입니다. 아무 씨알등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 지가 여러 말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평적 건강한 당정관계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국힘이 9번이나 당대표가 바뀌었어요. 윤석열이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꾼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평적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겠다. 보수 정치를 재건하겠다. 또 지구당을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의도 정치연구소를 개편하겠다.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국힘의 저변 확대하겠다. 제가 잠시만요. 과학기술을 정쟁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저 질문 손을 드시면 어딘지 말씀해 주실 텐데 소속하고 성명을 좀 아까도 부탁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말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제가 그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총선 책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00% 본인한테 어려운 있다. 당의 상황을 타개하고 그리고 당을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책임을 지는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도씨.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고 오도씨. 당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최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물어봤어요. 지금 기자가. 저는 원래 한 1년 가까이는 이 국민들께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성찰하면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한 2달간 동안에 우리 당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 저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섰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년 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당을 조금 더 민심에 부합하게 바꾸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최병 특검법 물어보죠. 김건희 특검법하고 두 개.
길게 얘기하겠다고 국가에 하니까.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던 싫던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최상병 님뿐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상병 님처럼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먼저 하네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하이라이트죠.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 입장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검 추진해야 한다. 찬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받아야 된다. 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조건을 지금 붙여요.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저희가 얘기해왔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자료를 막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네가 주도했었잖아. 옛날에도.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역시 그 언론 사건을 플레이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뭐 또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이 말씀하시지 했던 않겠습니까? 방식이죠.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발의하겠다. 만약에 발의하겠다. 민주당이 이거 안 되고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라든가 정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거 특검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를 뿐이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도 별도의 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잠깐만요. 민주당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검 대법원에서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도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김건희 특검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 주변에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전 집권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한동훈이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항소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항소심이 결심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 그 결과도 지켜보고 검찰 수사도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는 법리관계 정리만 남았다. 사실관계 정리가 끝났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거 꽝인 거예요. 이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건희는 역시 성역인가 봐요.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까먹을 것 같아요.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그래왔고요. 어떤 친소 관계가 공적인 결정의 영향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저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의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아까 제가 연설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들이 좀 끈질기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보니까. 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 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법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최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무적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용산의 편을 살짝 들어주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해명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을 야당 혼자만 가져서는 안 된다. 선수가 심판까지 고르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정도 주면은 본인이 수용하겠다.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인데 검찰 수사패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 결과도 지켜보자. 전주들이 처벌받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얘기. 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명이 궁색합니다. 23억의 주가 수익 차익을 얻었고 본인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통정마매가 빤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 특검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디올백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디올백 수소. 사실관계는 이미 끝났다. 뭐가 끝났으면 이미 명품백 뇌물을 받는 거 다 그게 사실관계죠. 하지만 본인은 이상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검이 필요하다. 디올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쭉쭉 많이 하는데 이 한동훈이 정치인 한동훈으로 이제 변신하는데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죄부터 해야 돼요.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 부역을 해서 여태까지 국민들을 고통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 어린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본인의 행적,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아직도 끝나지 않은 청담동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이것이 사실이면 본인은 앞으로 일체의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해서요. 국힘 당대표도 일종의 공직입니다. 공직이기 때문에 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당일날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본인 자녀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한 해명도 아직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본인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면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한동훈의 오늘 기자회견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